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입니다. 제가 새 일 시작하고 4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너무 정신이 없기도 하고 일에 적응하느라 유튜브 찍을 생각을 하지 않은 건 거짓말이고 찍어야지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벌써 7월이 됐네요. 이제야 진짜 아주 조금 일이 손에 익어서 미루던 일들 하나 둘씩 헤쳐나가는 중에 제 마음에 짐착 같던 유튜브도 드디어 찍습니다. 진짜 매주 컨텐츠 올리시는 분들 매우 리스펙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저 팔로우도 야금야금 늘더라고요. 근데 안 올린 지 한 2달 됐는데 근데 벌써 그래가지고 112명이 됐어요. 웬일이에요? 영상도 사실 많이 안 올리고 저는 쇼츠는 안 찍는 사람이다 보니까 롱폼으로 한 3-4개 올려놨는데 그리고 또 재미난 내용도 아닌데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으로도 좀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제가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거 하나둘씩 풀어보긴 하겠습니다. 우선 셀프 축하하고 넘어갈게요. 시작에 앞서서 혹시 이거 조명 좀 바꿔봤는데 세팅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사실 영상 올릴 때마다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세팅을 찾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 저기 나나 그 포인트 라이트 하나 해놓고 메인 라이트 넣고 근데 메인 라이트 사실 이쪽에 있었긴 해야 되는데 방향상 저는 그냥 여기다 한번 달아봤는데 조금 의견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아니 이게 약간 좀 제가 사진도 좀 좋아하고 영상도 좀 예전에 관심 가졌던 적이 있어서 조명 치는 거에 약간 그게 있어요. 조금 영상 볼 때마다 뭔가 아쉬워서 제일 좀 괜찮아 보이는 조명 치는 법을 찾고 있긴 한데 좀 더 괜찮은 거 아시는 분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사실 요 뒤에 이 그림자 없애려고 이 아래서 싹 차올려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그것도 고민이긴 해요. 그동안에 이제 근황 토크를 살짝 하려면 별건 없지만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IT 업계 엄청난 레이오프 칼바람이 훅훅 불었잖아요. 진짜 이렇게 이제 한국에도 뉴스도 막 크게 나고 하다 보니까 특히 저도 입사한 지 이제 2달 차부터 이게 시작된 거라서 제가 가차없이 달려나가는 걸 봤잖아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나도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되게 매니저한테 자주 퍼포먼스 체크도 하고 또 최대한 나름 멘탈 관리도 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느낀 게 빅테크라는 게 들여오는 것도 되게 어렵지만 오래 버티는 것도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야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아쉽긴 한데 레이오프가 이제 일상의 놈이 되어가는 기분? 사실 이제 한국이랑 비교하면은 북미 쪽, 미국이랑 캐나다가 좀 레이오프가 좀 쉬운 편이긴 해요. 터미네이션도 쉽고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정리하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한 번 레이오프를 다녔었거든요. 그때 심지어 이제 그때 저 하이브리드여가지고 이제 그날 아마 스케줄이 쉬는 날, 집에서 일하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회사를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갔어요. 근데 저는 그냥 좀 큰 이벤트가 있어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딱 잘린 거죠. 진짜 그래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터미네이션 레터 주고 나가라 이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 한구석에 그 뭐라고 하지? 감정 스위치가 탁 꺼지는 느낌?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이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 그냥 아는 사람만, 겪어본 사람만 딱 아는 그 느낌 같아요. 그래가지고 살짝 이 회사 내에서도 저희 진짜 2번 정도 큰 레이오프 있었고, 그때 정말 매일 진짜 두려웠어요. 뭔가. 내 캘린더에 뭐 미팅 인바이트 갑자기 초대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막 정전긍긍하면서 블라인드 계속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안 좋은 얘기는 이제 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자면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가 이제 커피챗 멘토링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거의 1년째 해오고 있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참 오퍼를 받으셨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 진짜 그때마다 이 커피챗 멘토링 운영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잡오퍼 받았다고 연락 받았을 때, 혹은 링크드인에 그분이 잡오퍼를 받았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저를 이제 막 태그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때 너무너무 고맙고, 진짜 제가 대리 막 너무 행복해요. 진짜 잡오퍼 받으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특히 6월달, 5월달에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연락받은 것만 해도 한 7분, 8분 넘게 이제 오퍼 받았다고 이제 시작한다고 하셨던 분들 많았거든요. 다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근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자면은 이게 항상 근황이 본론보다 큰 것 같은데 좋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컨트랙 롤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도 있긴 하죠. 그 계약직, 파견직 이런 게 있는데 약간 북미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찐 현실 토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컨트랙 롤이 뭔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직, 파견직, 그거랑 같은 건가 싶잖아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게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요. 사실 뭐 저도 한국에서 계약직이나 파견직 했던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전부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여태껏 들어본 바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북미에서 말하는 컨트랙 롤은 이제 뭐 한국에서 말하는 뭐 파견직이나 계약직처럼 정규직은 아니고 일정 기간만 일하는 계약 기반의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보통 3개월 계약, 6개월 계약, 12개월 단위로 계약이 되고 또 갱신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근데 모든 거는 그 회사 내부의 버젯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어떤 회사는 특히 디자이너가 거의 80% 이상 컨트랙터로 운영이 돼요. 저도 이제 해보면서 처음 알았던 건데, 저도 한 컨트랙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계약을 계속 갱신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3, 4년을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회사에서. 이제 리칭해어 오는 리크루터들도 이 회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 하이 포시빌리티로 오퍼튜니티를 주고 어떤 사람들은 뭐 3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까지도 설명을 해줘요. 근데 또 어떤 회사는 이제 컨트랙트 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몇 개월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 기간에는 프리징 피리어드라고 해당 기간 동안은 같은 회사에서 일은 못해요. 이제 그 해당 경력을 바탕으로 다른 컨트랙터 잡을 잡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컨트랙터 잡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회사 내에서도 이미 회사 내부 시스템을 아는 사람을 쓰는 게 수월하잖아요. 야, 어차피 컨트랙트 쓸 바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일했던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빅테크,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등 회사들이 컨트랙터 롤들이 은근 있어요. 근데 이 롤들이 장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 번 하고 나면은 지속적으로 그 비슷한 회사들의 컨트랙터를 계속 돌 수도 있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해당 회사의 풀타임 롤로 FTE라고 하죠. 이제 들어갈 수도 있어서 보통 이런 빅테크 회사의 컨트랙트 롤을 한다고 하면은 다들 하는 말이 한 발자국, 반 발자국 정도 발을 집어넣는 거다라는 설명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약간 내부에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그 내부 이제 챗 같은 거는 다 같이 쓰거든요. 하이어링 매니저라든지 리크루터라든지 자기가 프로액티브를 리칭아웃을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링크드인으로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내부 시스템으로 연락하는 게 솔직히 연락 오거나 그 사람이 볼 확률이 높긴 하니까요. 미국은 특히 컨트랙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 해당 회사 컨트랙 커리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예요. 구글에 검색하시면 나오십니다. 스태핑 에이전시 소속 리크루터들이 리칭아웃을 주로 해오는 편이에요. 내부 직원들이 이제 미리 이제 자기 매니저가 이제 컨트랙터 찾는다 혹시 아는 사람 있냐라고 내부 리퍼럴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경우도 리퍼럴이지만 아마 중간에 컨트랙터 회사를 끼고서 벤더 회사라고 하거든요. 끼고서 하긴 합니다. 어느 소속이에요?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왜냐면 스태핑 에이전시를 통해서 컨트랙 하는 방법이 있고 디렉트로 컨트랙트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스태핑 에이전시 계약은 보통 나는 A라는 회사에서 일하고는 있어요. 근데 나의 소속은 B 회사예요. 그래서 B 회사에서, 회사가 스태핑 회사인 거죠. 혹은 벤더사라고도 하고요. 이 B 회사가 나의 월급, 페이롤, 그리고 뭐 복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관장을 하고요. 그 A 회사에는 저는 그냥 일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림이라고 하긴 뭐라고, 약간 형식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A라는 회사가 B 회사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B 회사가 여기서 이제 A 회사에 필요한 인력들을 소싱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어떤 식의 경우 연락이 오냐면은, 링크드인 어느 정도 활성화 시키셨으면은, 경력 한 2년 이상 쌓이시면 스태핑 에이전시 리크루터들이 엄청 연락이 와요. 이제 뭐 항상 연락 오는 게 뭐 amazing experience, opportunity, 뭐 아니면은 뭐 빅테크 익스피리언스가 있다, opportunity가 있다 하면서 리칭아웃 하는데, 링크드인 메시지로 주로 연락이 오긴 합니다. 그러면 진짜 많이 연락이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처음 경력 시작했을 때는 연락이 없었고, 한 1년 정도 채우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연락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막 리스트를 해보자면은, 뭐 텍시스템, 인사이트 글로벌, 토스트, 그 IFG, 어센디온, 랜스테드 테크놀로지스, 근데 이름을 어떻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테마, 그리고 스윙 리크루팅, 어펙스 시스템, 그리고 로즈 인터내셔널, 엑스퍼리스 등등 있어요. 이거 말고도 더 있긴 한데, 주로 보통 연락이 올 때 보면은 약간 그 북미 내에 있는 사람들이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이제 오프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받았을 때, 이게 뭐지? 되게 뭐 스캐밍 하는 느낌을 들을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한두 번 연락을 받아주다가, 요 리크루터 특징이 이력서를 받기 전까지, 혹은 그 당일 내까지는 연락 오면 진짜 답변이 빨라요. 그래서 막, 너랑 얘기를 하고 싶다. 언제 전화를 할 수 있느냐. 혹시 지금 전화 가능하느냐. 레즈메 보내줄 수 있느냐 식으로 되게 엄청 리칭아웃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력서 전달하고 레즈메 전달하고 난부터는 답이 없어요. 그냥 증발해요. 그냥 답변도 없고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맨 처음에 스캠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한두 번 연락을 받아주다가 좀 무시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는 갑자기 한번 얘네들이 연락 받아보자 하고서 이력서를 그냥 넘겨주기 시작을 했어요. 전화도 받고, 전화로 이제 요즘 전화 이렇게 하죠. 전화 이렇게 받고 이제 막 얘기도 해보고, 나의 경력도 말하고, 걔네가 이제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알려주고, 뭐 회사에 대해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건지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력서 달라 해서 넘기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차일피일 이제 막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빅테크 중 하나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그 하이어링 매니저가 인터뷰를 보고 싶다고, 혹시 인터뷰 하고 싶냐, 아직도 관심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스죠. 근데 되게 인터뷰 스케줄이 되게 빡빡했어요. 사실 미룰 수도 있었을 텐데, 저 그때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이 회사 되게 마음에 드는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그동안 넣었는데 한 번도 콜이 안 오다가, 갑자기 처음으로 연락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해봐야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그때 요청도 포트폴리오 되게 따로 준비해 오라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되게 그때 없었거든요? 왜 없었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요즘은 포트폴리오 되게 필수라서.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다시 만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두두. 근데 되게 신기했어요. 정말 그 회사, 빅테크 회사의 하이링 매니저랑 그 매니저랑 같이 아래에 있는 직원 한 명이 들어와서 이제 인터뷰를 본 거예요. 그때 1시간 정도 봤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30분밖에 안 했다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인터뷰 봤을 때 느낌은 정말 일반 인터뷰랑 똑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뷰였어요. 왜냐면은 이제 바로 들어와서 일할 사람이 필요했고, 실력 검증이 그 자리에서 필요한 거였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망했던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때 좀 많이 너무 긴장도 했고 밤을 샜잖아요. 포스트 그 슬레이팅을 만드느라. 그래가지고 왜 하고 있다가 근데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에이전시에서 스태핑 에이전시에서. 그래서 전 처음에 그냥 인터뷰 어땠냐 이런 거 형식적으로 묻는 건 줄 알아서 처음에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말하는 거 congratulation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오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한 번 보고? 와, 그때 진짜 그날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당장 오케이, 버벌로 오케이는 하고 나서 막 찾아봤어요. 너무 스킬하잖아. 어떻게 인터뷰 한 번 보고 오퍼가 나와. 근데 알고 보니까 약간 컨트랙터의 장점은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인터뷰 한두 번 보고 바로 이제 오퍼가 오고 그 오퍼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거. 와우. 좋습니다. 그래서 전 가끔 이제 한국에서 처음 오신 분들은 컨트랙터도 연락 올라오면은 그냥 무시하시지 마시고 꼭 하시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은근 이게 장점, 정말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은 빅테크의 경력을 쌓을 수도 있고 빅테크가 아니더라도 인터뷰 한 번이나 두 번 보고 오퍼 받기 요즘 어렵거든요. 요즘에 기본 5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한 번에 탁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추천드립니다. 내가 그 회사 내에서 일을 하고 그 팀원들도 그 정직원들 같이 일을 해요. 그 프로젝트를 하고 내가 가끔은 직접 프로젝트 하나를 다 맡아서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정도 전부 다 회사 계정을 쓰는데 앞에나 조금 뒷부분에 조금 다르게 들어가요. 이게 딱 그 사람이 컨트랙터인지 아닌지 잠깐 표시해주긴 해요. 여기 그 소속이 뭔지 써있고. 그래도 내가 내부에서 사람들과의 커넥션을 만들고 네트워킹을 함으로써 빌드를 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조금 엄청 많이 프레셔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봉 복지 어때요? 라고 많이들 궁금하실 건데 연봉은 컨트랙터 요즘은 보통 시급으로 계산이 돼요. 다르겠지만 정규직보다는 일반적으로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 심지어 고를 수가 있어요. T4로 받을 건지 아니면 내가 내 세금을 그 스태핑 에이전시나 그 디렉트 컴퍼니가 떼서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편이고요. 내가 직접 사업체를 차린 경우는 그 뭐라고 하지? 텍스 부분은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텍스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시간만큼 딱 떨어져서 이게 좀 더 많이 받는 편이에요. 보통 내 사업체로 하면은 한 20% 정도 조금 더 받았던 것 같고 회사마다 조금 다르니까 이거는 조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보통 레딧이나 뭐 구글이나 이것저것 말을 하는 말들이 컨트랙터들은 돈을 더 많이 준다이긴 한데 이것도 회사마다 달라요.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고 또 같은 회사인데 스태핑 에이전시랑 하는 것들은 스태핑 에이전시가 어디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심지어 같은 레벨에 같은 팀 안에 있는데도 다 받는 금액이 달라요. 5불에서 10불까지 차이 날 수도 있고 스태핑 에이전시랑 딜을 잘 해보셔야 되고 다른 에이전시들이 얼마를 받는지를 미리 좀 알아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지 부분도 스태핑 에이전시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어떤 곳은 베케이션 피를 주급에 포함을 해줄 수도 있고 대신에 주어지는 휴일은 없고 법정 공휴일은 전부 커버가 되지만 내가 쉬고 싶다 싶으면은 그때는 돈은 무급 휴가예요. 당연히 시크니스 베네핏은 주어지고요. 그래서 뭐 보통 5일 기본적으로 주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스태핑 에이전시에서 일할 때는 주로 주급으로 부여가 돼요. 그래서 보통 캐나다는 2주급이잖아요. 근데 주급이라서 주마다 돈이 나와가지고 뭔가 돈이 더 많이 받는 느낌? 그때 그래가지고 일주일마다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약간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돈 들어오니까 하는 느낌 돈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점 조심해야 되고요. 디렉트 컨트랙트의 경우는 회사마다 다른 게 먼슬리로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한 달치 그 인보이스 짜가지고 보내는 거라서. 그래서 이것도 회사마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는 보통 어떤가. 그래서 이게 회사마다 다르고 팀마다 다른데 살짝 벽은 느껴질 수 있어요. 웬만한 미팅, 그러니까 작은 팀 내부 미팅은 다 같이 소속이 돼서 들어가는데 정말 그 회사 자체의 큰 타운홀 미팅 같은 데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풀타이머들만 보통 초대받는 미팅이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전체 회의 같은 그런 경우는 빠지거나, 그리고 사내 행사는 참여가 제한돼요. 왜냐면은 버젯이 그거는 정규직 FT 애들한테만 주어지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소속은 거기 스태핑 에이전시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팀이 진짜 매니저가 잘 챙겨주면은 그런 거 전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통 웬만하면은 매니저나 스킨 매니저들이 최대한 다 챙겨주려고 해요. 막, 벤더지만 그래도 우리는 너네를 챙겨라는 느낌으로 막 계속 그 타운홀에서 나왔던 얘기들 쉐어해주고, 제가 컨트랙을 경험했을 때는 진짜 나름 그렇게까지 많이 못 느꼈고, 이런 차이점은. 하지만 전부 다 케바케라는 거. 단점을 정리하자면은, 장점, 좀 빅테크나 좀 더 큰 회사 규모의 이름을 달고 바로 마켓에서 일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인터뷰 프로세스가 조금 짧은 편, 그리고 다양한 기업 경험을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점. 또 빠르게 실무를 익히고 포트폴리오도 이제 그 회사 프로젝트를 해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 대신에 이제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야겠죠? 링크드인이나 이런 데 보통 보면은 비아 어디라고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더 표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contract full-time이라고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있어요. 왜냐면 가끔 가다가 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일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점은 이게 저는 컨트랙터 일했을 때 6개월씩 연장이 돼가지고 이 한 3, 4개월까진 괜찮은데 4개월부터는 불안감이 엄습해요. 아, 연장 안 되면 어떠지? 분명 연장될 거면 같은데 우리 팀에 내가 필요한 거는 분명한데 혹시 모르니까 이런 불안감이 올 수도 있고, 특히 그리고 정규직이랑 복지는 확실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왜냐면 보너스, 스톡, 뭐 혹은 헬스 베네핏 이런 거 전부 다 이 회사에서는 안 줘요. 에이전시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점에서 단점이 있고, 그리고 살짝 외부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이 맞아요. 사실상 외부인인 거고, 또 정규직 전환이 될 수도 있다고도 말을 하는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마음이 편하긴 해요. 이게 100%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중요한 거는 해당 팀의 헤드 카운트가 생기느냐, 혹은 그 해당 회사에 그 롤이 있느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대신에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뭐 매니저나 그 해당 팀에 내가 내부 시스템으로 전산 시스템에 연락을 해가지고 팀에 대해 미리 알아보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정보는 좀 더 빨리 접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컨트랙 롤에 대해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하는 한에서는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 그리고 끝나기 전에 제가 머리를 새로 했거든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파마 진짜 잘 되지 않았어요? 완전 빠글빠글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